안녕하십니까 컨베일러 시청자 여러분. 이제 2023년이 밝았습니다. 올해 한 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컨베일러 꾸준하게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포토샵에 대해서 좀 안내를 좀 해드리려고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동안은 제가 한 20여 년 동안은 영문 버전만을 주로 이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초창기에 영어로 강의를 올렸어요. 영문 버전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 한글 버전을 요구하는 분들이 계셔서 한 2년 정도를 한글 버전을 좀 하다가 제가 한 1년 넘게 강의를 안 올리다 보니까 다시 영문 버전으로 돌아갔어요. 왜냐하면 영문 버전을 보다 보면 한글 버전이 좀 너무 어색한 부분이 많았어요. 그랬는데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한글 버전을 쓰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영문한 걸 이렇게 써보니까 한글도 뭐 이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글 버전으로 2023년부터는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는 참고로 포토샵을 월 24,000원씩 내가 구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사실 어도비에 좋은 프로그램이 많지만 다른 것들은 제가 사용을 안 합니다. 다른 그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한 20년 전에는 프리미어를 잠깐 썼었는데 그 당시에 너무 무거워 가지고 다른 프로그램들을 사용해서 작업을 진행했는데 이제 다시 프리미어로 돌아가긴 너무 늦은 것 같고, 프리미어 말고도 막강한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에 만족합니다. 이제 오늘 제가 2024년에 어떤 것들을 좀 해볼 건지, 그동안은 포토샵을 굉장히 많은 강의가 올라갔지만은 좀 초보 기본기를 다루는 영상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중급 정도로 올려서 해볼 텐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 경계선이 애매해요. 뭐 이거는 중급이고 이건 뭐 고급이고, 사실 고급 과정은 굉장히 오랫동안 그 사용을 하고 거기에서 생기는 노하우나 이런 걸로다가 작품을 만들었을 때 그게 고급이지, 이 포토샵 기능 자체에 고급이 있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 중급까지면 포토샵은 마스터가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서 이제 도구들을 잘 다루다 보면은 자기만의 스타일로 만들고 그 기능을 더 월등하게 잘 사용하게 되면 사실 그게 고급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오늘 잠깐 제가 짧게 이런 것들을 이제 강의를 좀 하겠다 하는 예고편이에요. 예고편. 많은 분들이 포토샵 강의를 올려서 어쩌면 제 영상이 좀 뭐 저런 게 있나 이럴 수도 있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도 사실은 포토샵을 한 25년 넘게 사용을 해봤어도 사실 실무에서 사용하다 보면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분야? 뭐 포토샵, 그러니까 포토 스튜디오 이런 데서 사용하는 거하고, 또 뭐 인쇄 쪽에 사용하는 거하고, 또 영상 쪽에 사용하는 거하고, 이런 게 좀씩 분야가 다르다 보니까 자기가 사용하는 부분들만 주로 많이 사용을 하게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인물 보정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안 하게 됩니다. 틈틈이 한 번씩 해보면은 포토샵이 이렇게 많이 발전됐구나. 옛날 같은 경우는 인물 보정하면은 그냥 확 뭉개버리고, 블러로 확 뭉개버리고, 이런 눈이나 코, 입 이런 부분만 좀 다시 선명하게 되살리고 이랬었는데, 그게 굉장히 한 15년 전 이상 얘기예요. 지금은 또 그 기술이 많이 발전돼서 굉장히 아주 질감까지 살아나면서 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더라고요. 또 요즘에는 포토샵의 필터 기능 중에 뉴럴 필터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 그 전에 사용했던 모든 거를 다 그냥 무색하게 만들어 버리는 그런 기능이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나중에 다 해볼 겁니다. 뭐 주파수 분리 기법이니 이런 것도 너무 어렵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더 이제 제 입장에서 이렇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 아마 이해가 가시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걸 일일이 하나하나 막 파헤쳐 갖고 이론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면은 너무 복잡해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그냥 우리가 농기구를 잘 사용하면 되지, 이 농기구를 만드는 것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그렇다고 해서 저한테 뭐 악플이나 이런 거 달지 마십시오. 그냥 제 생각이니까. 자, 그럼 바로 그냥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올해도 복 많이 받으십시오. 건강하시고, 건강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보시고 계신 화면은 제 얼굴입니다. 뽀송뽀송하죠?
이 조카가 스마트폰으로 찍어준 사진인데, 만약에 그 이제 제대로 된 카메라로 이걸 촬영했다면은 아마 여기 그 피부의 질감, 예를 들자면 뭐 땅구멍 같은 이런 피부의 질감들도 훨씬 더 이렇게 실감나게 나타났을 텐데, 요거는 좀 그런 질감이 조금 부족합니다. 이렇게 확대해 보면 좀 질감이 주름 같은 건 좀 나타나 있지만 그런 피부의 질감은 조금 많이 뭉개진 상태예요. 그래도 어쨌든 이 정도까지 간 것만 해도, 예를 들어 원본을 한번 비교를 해 볼게요. 여러분들 놀랬죠? 네, 깜짝 놀랐을 겁니다. 저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좀 피부 관리도 안 하고 그냥 땡볕에서도 그냥 막 촬영하러 다니고 하다 보니까 어느새 얼굴이 이렇게 변해버렸습니다. 많이 늙었어요. 예전에는 굉장히 그 동안이고 고왔는데 아무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토샵의 기법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피부 보정 같은 거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 여기에는 이제 뭐 하이패스라던가, 여기 약간 뉴럴 필터를 살짝 먹이긴 했어요. 뉴럴 필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나중에, 뉴럴 필터 기능에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으니까 뭐 인물 보정, 피부 보정뿐이 아니라 풍경 사진이나 기타 뭐 상품 뭐 이런 거에도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고, 여기 이제 보통 그 과습 분리 기법이라고 있는데 설명을 막 복잡하게 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피부 톤과 피부 질감만 분리해 가지고 서로 이렇게 잘 어울리게 브랜딩 하는 거. 예, 여기 이제 피부 질감 같은 경우는 하이패스를 이용하고, 여기 피부 톤 같은 거, 색깔이나 어떤 그 명암 이런 거는 블러를 이용해서 또는 노이즈 감소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 요 과정을, 뉴럴 필터는 그냥 한 번에 해버려요. 근데 여기보다는 조금 정밀도가 조금은 떨어져요. 아무튼 뭐 자동으로 할 수 있다는 거, 뉴럴 필터 막강한 능력, 나중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멀리서 보면 괜찮죠, 그죠? 요거는 기본 기능 가지고 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트랜스폼을, 전체 이미지를 트랜스폼 하는 게 아니라 일부 영역만 트랜스폼해서 늘려주고, 나중에 픽셀 유동화, 여기 영문 버전에서는 리키파이라는 필터를 이용해서 몸매를 보정합니다. 예를 들어 뭐 배가 나온 사람이라면 그 배를 쑥 밀어서 집어넣고 허리를 잘록하게 한다던가, 뭐 가슴을 좀 크게 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을 때 픽셀 유동화. 이제 앞으로 한글 버전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한글용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이걸 왜 올려놓으려면, 자, 저는 키가 큰 편이 아닙니다. 남자 키로 따지면 키가 크지 않고 비율도 별로예요. 다리가 짧아요. 팔도 짧고, 아주 굉장히 볼품이 없습니다. 근데 요거 보시면은, 자, 같은 사이즈, 여기 같은 데서 시작을 해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 보면 여기 자로 맞춰 볼게요. 요거는 많이 키우진 않았어요. 한 10cm 정도? 10cm 정도. 자, 우리 키에서 10cm면 엄청난 거죠. 자, 요 정도 이렇게 키웠는데 표시가 안 나죠, 그죠? 다 왠지 처음부터 다리가 길었던 애처럼 이렇게 다리가 좀 롱다리가 됐어요. 이거보다 더 키울 수 있어요. 뭐 요 중간쯤도 조금 더 키우고, 여기도 조금 더 키우고 해서 이렇게 늘릴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지금 보면은 수정한 게 많이 표시는 안 나는데, 이쪽 배 나온 거 살짝 미세하게 넣었어요. 이걸 너무 과하게 하면은 오히려 부작용이 있어요. 오히려 어색해집니다. 그래서 조금씩 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나중에 다 해볼 겁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이제 다리를 늘려주진 않았어요. 다리를 늘려주진 않았고, 여기 여기 저 픽셀 유동화를 이용해서 약간 허리 조금만 수정한 거예요. 이 친구는 내가 아는 동생인데 이 얼굴을 여기다가 내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 인터넷에서 나와 있는 외국 연예인 얼굴을 이쪽에다가 합성한 거예요. 보시면은 그냥 그럭저럭 어울리게 했어요. 제가 여기다가 뭐 시간을 들여서 한 건 아니고, 뭐 한 1, 2분? 1, 2분 정도 딱 해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 원래 얼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는 없겠죠? 이 친구한테 욕 먹습니다. 자, 요 얼굴 이런 상태를 갖다 여기다가 그대로 덮어 씌웠어요. 인물 사진도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 이 친구는 어마어마한 스포츠 우먼이에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써져 있죠? 트랜스폼
픽셀 유동화, 그리고 기본적인 이제 합성법. 자, 이런 지금 현재 제가 보여주고 있는 이 과정은 기본적인 포토샵 기능들을 마스터했을 때 가능한 거예요. 레이어 개념 충분히 익혀야 되고, 뭐 채널이라던가 레이어 마스크, 이런 것들 다 알고 계셔야 가능한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초 과정을 꼭 시청하시고 2023년부터 이루어지는 강좌를 시청하셔야 될 겁니다. 자, 꼭 부탁드릴게요. 자, 요거는 이제 브랜드 if라는 건데, 원래 이렇게 그냥 그 아스팔트에 선이 그어져 있는 걸 제가 사진을 그냥 찍어 와가지고 하나 가지고 여기 이 벽에 그 시멘트 이거를 축축 뿌려 갖고 만든 거,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건 다 제가 촬영한 겁니다. 요런 것들을 여기에다 함정 합성을 이렇게 해봤어요. 그냥 갖다 놓으면 전혀 어울리지가 않죠. 이렇게 이질감이 딱 생기는데, 브랜드 if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하면은 그럴듯하게 미싱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보세요. 그냥 갖다 위에다 올려놓은 거 아니고 지우고 뭐 한 게 아닙니다. 믹싱이 된 거예요. 확실하게 여기에. 이 표면이 너무 거치니까 이렇게 표현된 건데, 이걸 뭐 다른 아스팔트나 흙 이런 데다가 합성했다면 훨씬 낫겠죠. 이 밑에 있는 질감이나 색상이 위로 올라오고, 이 화살표 요것도 살짝 아래로 내려가면서 어떤 뭔가 믹싱이 일어났어요. 여기도 글씨도 그냥 글씨 써가지고 그냥 갖다 올려서 뭐 살살살 지어가면서 이렇게 해갖고는 이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밑에 있는 이 이미지들이 위로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그죠? 타고 올라왔죠. 글씨 위로. 요걸 만약에 조금 더 이렇게 효과를 더 줘갖고 지글지글하게 했다면은 더 아마 실감이 날 겁니다. 자, 이런 것도 다 나중에 이제 배워볼 거예요. 이거는 이제 브랜드 if라는 개념을 이용한 거예요. 브랜드 if는 우리 여기 레이어 이펙트의 내에 있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도 보면은 원래 이 이미지예요. 이렇게 이 이미지 하나 가져와 가지고 여기 아스팔트 막 쩍쩍 갈라진 아스팔트에다가 합성을 한 겁니다. 이거 그냥 합성하면 그냥 갖다 뭐 붙여놓고 뭐 이거 지우고 하면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울리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이제 아실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된 게 바로 이렇게 되죠. 여기 요거 예, 오염된 부분 보세요. 자연스럽게 아스팔트에 직접 꾸려 놓은 듯한 느낌이 들죠. 그죠? 여기다가 따는 건 색이 위에다가 또 칠해진 듯한 느낌이고, 자, 일로 옮기면은, 자, 이것도 역시 브랜드 if를 이용해서 한 겁니다. 자연스럽게. 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원래 이렇게 그 흙에 덮여진 맨홀이 아니고 사실은 이렇게 생긴 거였어요. 원래 이런 맨홀 하나 하고 이거하고 합성을 한 겁니다. 굉장히 자연스럽죠. 예, 아까 이제 합성하고 여기 마찬가지 브랜드 if가 들어갔지만은 살짝 좀 리터칭이 조금 들어간 거예요. 확대하면 더 자연스러워요. 더 자연스럽죠, 그죠? 여러분들 이런 거 앞으로 다 배워볼 게 될 겁니다. 자, 앞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배운 채널이나 클리핑 마스크, 레이어 마스크 또는 기타 등등 브랜드 이런 것들을 서로 잘 조합을 하면서 이제 2023년부터는 포토샵 강의도 좀 자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른 것도 당연히 많이 올라가지만 포토샵을 그동안 1년 넘게 안 올리다가 요즘 최근에 2개를 올렸는데 앞으로 포토샵도 간간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포토샵 강의를 시청하시려면 기본 과정을 꼭 배우고 오시길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2023년 아주 멋진 새해가 되길 기원하면서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